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D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손을 잡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조성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청에서 박원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서울경찰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유관부서과장급 11명으로 지역안전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양측이 가진 정보와 행정력을 총동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도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설계부터 주민 참여, 경찰 출동까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원이나 골목길 등 우범 지역의 표준형 비산벨 1,194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래 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 행사가 오늘 경북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나흘간 주제별 세미나와 포럼, 경진대회 등 6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행사입니다. 고위급 회담인 워터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워터 파트너십과 관련한 각국의 실행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주제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또 워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아시아 12개국과 아프리카 4개국 등이 물 관련 사업 수요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기회도 제공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미국 밀워키시와 자매 결연을 하고 네덜란드 프리슬란주와는 물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및 경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동계올림픽 경제협력 포럼이 오늘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 중, 일러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정부 대표와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강원대학교 구정모 교수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일본 나가노현, 러시아 소치 대표가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의 과제와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육동한 강원연구원장과 중국 징장올림픽 발전중심 대표가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안동규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각국 대표 발표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세종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세종시는 이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5개 현안 과제와 2018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현안 과제로는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분원 설치, 행복도시 건설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립행정대학원 설립과 장래문화교육 홍보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3차 재공인을 달성했는데요. 지난 19일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라초등학교 합창단 등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안전도시 홍보 영상 상영, 공인협의서 서명 및 공인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3차 재공인이라는 쾌거를 이룬 제주도는 공인협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청정한 도시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선포식 이후에는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도시 사업의 주민 참여와 제주국제안전도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제안전도시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군 최초로 옐로카펫 1, 2호를 봉서초등학교 횡단보도에 설치했는데요. 올해 안에 총 20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전북 완주군이 아이들의 안전 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군은 20일 봉서초등학교 횡단보도에 군 최초 옐로카펫 1, 2호를 설치했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앞 보도를 노란색으로 만드는 것으로 색 대비를 활용해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 길 건들 때는 안전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해서 뿌듯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군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지난 3월 업무 협약을 통해 옐로우 카페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군 내에 올해 안으로 총 20개소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 친화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정말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설치하든 아는 곳, 다른 곳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거석 전북회장은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는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 가능하게 한다며 전북 지역 학교 주변에 옐로카펫을 계속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박서훈입니다. 이상으로 생방송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